잘해보면요. 예전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해서 과목을 4개로 쪼개놨었어요. 근데 요즘은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안 쪼개죠. 그죠? 그리고요, 이 1학년 때는요, 이게 물리입니다, 이게 화학입니다, 이게 생물입니다, 이게 지구과학입니다 라고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전체적으로 배워요. 통합과학이라는 제목이 걸맞게. 근데 맨 처음 나오는 건 지구과학이랑 화학의 그거야. 둘 다 들어있는 거. 지구과학이랑 화학이 둘 다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뭐 역학적 시스템 이러면서 물리도 섞여 있고, 지구 시스템 하면 지구과학이겠지, 생명 시스템 하면 생물의 기초겠고, 그죠? 화학 변화하면 화학의 기초겠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데 본인들이 구분은 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단원이 총 몇 개가 있냐면 대단원이 4개 있고 중단원이 9개 있어요. 소단원은 29개 있어. 근데 우리 수업 몇 번 해? 12번 해. 그럼 한 번 나갈 때 몇 개씩 나가야겠어? 소단원은 최소 2개 이상 나가야 돼. 빨라. 문제도 많이 못 풀어봐. 니들이 집에서 따로 해야 돼. 답지 안 걷는 이유가 그겁니다. 알겠죠? 자,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이렇게 하고 단원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뭘 하냐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있죠. 큰 건 알아, 넓은 것도 알아, 오래된 것도 알아.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됐을까? 그 사실은 사실 아무도 모르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만이 알겠죠. 그쵸? 근데 과학의 기술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했고요. 그 발달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측정합니다. 뭐 허블 우주 망원경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쵸? 전부 다 우주를 측정하기 위한 기구겠지. 그래서 옛날부터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을까, 우주는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는데, 그 과학에는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기정사실화된 것들이 있고 추측이 있어. 그치?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걸 살짝 얘기를 할게요. 추측하는 것들은 가설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가설은 추측하는 거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고 근거도 정확하지 않지만 일어난 현상을 바탕으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게 가설이야. 그쵸? 근데 이게 어떤 증거가 생겼어. 증거가 생겼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 이론이 되는 거야. 띠어리라고 그러지, 띠어리. 이론이 되는 거야. 알겠지? 가설과 이론은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하고 가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우주의 팽창이에요. 우주의 팽창. 팽창이 뭐야, 팽창?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 팽창. 노준영이 풍선을 사서 풍선을 불어. 그럼 풍선이 어떻게 돼? 커져. 어떻게 커져? 사방으로 커지지. 그치? 풍선이 커지는 것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주는요,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커져요. 사방으로. 왼쪽으로만 커지는 것도 아니고 위로만 커지는 것도 아니고 사방으로 커지고 있어. 풍선이 점점 터지지 않고 커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해요. 스펙트럼이 뭔지 아니? 몰라요. 스펙트럼은요, 어떤 물질이, 이거 뒷단원에 나오거든요. 특수하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분광기, 니들이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프리즘 있지? 빛을 쪼개는 기구로 봤을 때 쭈루룩 이렇게 빨파 이렇게 할 거야. 빨파 초인검은 그건데. 빨주노 초파남보. 손으로 이렇게 빛이 쪼개지잖아.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빈 곳이 생겨. 혹은 진한 곳이 생겨. 이런 것들이 물질마다 달라. 그걸 보고 물질의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뒤에 나올 거예요. 정말 쉽게 설명하는 거야 지금. 단순하게.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사실은 그게 있어. 도플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막 그런 게 있거든. 너네 차가 지나갈 때 도플러 효과라는 거 들어봤죠? 중학생 때. 소리가 올 때랑 갈 때랑 달라요. 왜요? 소리의 파장이 짧아요, 길어요. 압축되고 늘어지고 이런 효과가
속력에 따라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것도 빛에도 있는 거야. 빛에서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근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가설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죠.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요. 빅뱅. 그치? 이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야. 그죠? 근데 어쨌든 가설입니다. 빅뱅은 뭐야? 우주는 맨 처음에 엄청 조그만 한 점이었고 그 점에 압축되어 있던 모든 물질들이 펑 터지면서 우주가 반짝하고 생겨났다. 짠 하고 나왔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 138억 년 전 뭐 이런 거는 뒤에서 또 할 거니까 한 점에서 시작되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야 팽창을 하고 있으면 있잖아.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은 어때? 물질의 양이 일정해요. 그치? 예를 들어 이거야. 노준영이 풍선을 부는데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고 풍선 안에다가 뭐 날파리 10마리를 넣어놨어. 풍선을 계속 크게 불어. 그런다고 날파리가 늘어나니? 안 늘어나죠. 그쵸?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 날파리 밀도는 점점점 낮아질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우주가 커지면 안에 있는 물질은 그대로니까 밀도가 점점점 옅어지는 거지. 근데 정상 우주론은 뭐냐면 우주가 뭐야 팽창하고 있지만 물질이 계속 어디선가 만들어진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간단하게 그걸 구분을 해놨죠. 뭐 가모프라는 사람 뭐 해갖고 주장한 과학자와 우주의 크기는 둘 다 팽창하고 있지만 비교를 했을 때 질량이 뭐야? 무게의 절대양이야. 그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과학을 하면서. 질량은요 물질의 절대적인 무게야. 쉽게 얘기해서. 자, 김수빈이 여기서는 60kg야. 근데 달에 가면 몇 킬로 돼? 10kg 돼. 그치? 왜? 다른 중력이 약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무게야. 하지만 김수빈이 60kg라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죠? 그게 질량이야. 알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 빅뱅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데 정상우주로는 계속 증가한다. 어디선가 뭐가 만들어진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법칙들을 미뤄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그리고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자 온도, 열에너지도 어떻게 될까?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우주 안에 있는 열의 절대량은 어때? 같은데 커져. 그럼 어떻게 돼? 식겠죠. 낮아지겠죠. 그쵸? 흩어지니까 열이. 그래서 감소한다고 써있는 거고 정상우주로는 일정하다고 써있는 거고. 왜? 계속 만들어지니까. 근데 밑에 빅뱅 우주론의 확립 여러 증거들이 반복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고 있다. 증거로 우주배경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배경 복사는 뒤에 뭐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뭐 수소와 헬륨의 질량 미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뒤에 나오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빅뱅과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그래서 자 전에 내가 한번 물어본 적 있을 거야. 원소와 원자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분자까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있나? 정확히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원소는 네. 그냥 원소 하나고 원자는 거기다가 뭐 전자? 내 전자를 네, 더하고 그리고요?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분자는요? 분자는 그걸 무지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틀렸고요. 중학교 때 공부 못하셨네요. 원소는요 물질의 종류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애초에 얘랑 얘는 개념 자체가 달라. 원소의 알갱이 하나를 원자라고 그러는 거야. 원자가 알갱이 하나야. 원소는 그냥 그 종류야. 수소면 수소, 헬륨이면 헬륨, 산소면 산소. 분자는 자 과학이 어려운 게요. 원소들이는 각 원소마다 특징이 있죠. 각 원소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원소들이 붙으면요 뭉치면 전기적인 합성이든 뭐 결합이든 이렇게 하고 붙으면 전혀 새로운 성질에 가지게 되는 알갱이가 생겨요. 예를 들어 니들이 제일 잘 아는 H2
얘 뭐예요? 물이요. 물이에요. 얘 쪼개보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의 성질이 뭐야? 수소는 잘 터져요. 충격이 약합니다. 그쵸? 산소는요? 산소는 불이 파괴하죠. 그치? 생명체가 숨 쉴 수 있게 하고. 근데 얘네 둘이 붙었는데 뭐가 나왔어? 물이요. 물이 나왔어. 물은 터지는 성질이 있어 없어? 없어. 숨쉬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혀 다른 성질을 띠지. 이런 게 분자야. 알겠니? 이것도 기초니까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해서 입자는요. 자, 분자는 가장 작은 알게인도 아니죠. 분자는 더 쪼갤 수 있잖아. H 2개랑 O 하나로. 그치? 이 H 1개, O 1개를 보고 뭐라 그래? 원자라 그래. 원자라고 그래. 근데 이 원자도 가장 작은 알게인가 아니야. 배웠죠? 원자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수소는 안에 원자 핵이 플러스 하나랑 뒤에 도는 전자가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하고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더 쪼갤 수 있어요. 얘는 더 못 쪼개거든요. 얘는 더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자 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는 말 그대로 플러스의 전기를 띠는 알갱이에요. 중성자는 중성이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근데 이게 90년대 넘어와서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더 쪼개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얘네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유명하게 이 원자랑 이런 걸 연구하는 단체가 소설 같은 데 나왔어. CERN이라고 유럽 뭐 원자 어쩌고 거기 있거든. 연구소가. 거기는 땅속에요. 원자 가속기라 그러죠.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를 파묻어 놨는데 원형이야. 근데 입자 가속기 지름이 22kg래. 우와. 완전 지름이. 우와. 거기서 이제 막 실험을 해갖고 반물질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문제를 이렇게 밝혀낸 거야. 쿼크라는 게 있어요. 기본 입자, 쿼크, 전자. 전자는 쿼크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는. 쿼크는 종류가 뭐 6개가 있고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가장 작은 입자야. 근데 전자는 음전하를 띄고 쿼크는 6종류에 따라서 전하가 양전하 띄는 애도 있고 음전하를 띄는 애도 있어요.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3개의 쿼크가 강하게 결합하여 1개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님들 나중에요. 양력, 강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계 4대 힘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 배우면서 이거 한번 더 할 거야. 그리고 양성자는 말 그대로 양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요. 중성자는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생성됐는데 원자 핵은 양성자를 띠겠죠. 왜? 재료가 양성자랑 중성자밖에 없잖아. 중성자는 어차피 중성이니까 양성만 가지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기율표 배우죠. 근데 주기율표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수헬, 리베, 중탄 뭐 이렇게 배웠잖아. 그 순서가 있지? 그게 원자 핵의 무게야. 원자 핵이 양전하를 몇 개 띄느냐. 수소는 양전하 1개밖에 없어요. 근데 헬륨은 2개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거를 할 때 또 할 겁니다. 원자 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되면 그때 입자가 돼요. 전자가 결합 안 된 원자 핵은 뭐겠어? 흔히 말하는 이온 종류겠죠. 네, 양이온, 음이온 배웠잖아요. 그쵸? 네.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그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수는 양성자수와 같다. 자, 수소는 양성자가 1개야. 중성자가 1개고 핵이. 그래서 전자가 몇 개야? 1개야. 그래서 1번이야. 양성자가 2개야. 헬륨은. 그쵸? 그럼 전자도 몇 개야? 2번이야. 이런 식이에요. 알겠어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막 우라늄 같은 애는 235번 이런 거예요. 우라늄 238, 235 이래. 동위 원소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할 거고. 그 애들 이제 양성자가 200개 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넘어갑니다. 여기 뭐 모르는 거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나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 13쪽 보면요, 빅뱅과 입자의 생성 이렇게 했고,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초로 기본 입자가 생성된 후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이런데 이거에 대해 좀 자세히 나오는 게 이 밑이에요. 요 밑에. 이 빅뱅 약 138억 년 전이래. 엄청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왜 이거 없었을까요? 온도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엄청 뜨거운 온도야. 그때는 지금도 막 3000도 5000도 되면 다 녹죠. 그쵸? 이때는 물질들이 어땠겠어? 형체를 갖추기지도 못하고 물질과 그런 것들이 불분명, 에너지의 구분이 불분명했던 거야.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기본 입자 생성, 우주가 갑자기 커졌죠. 터져서. 그쵸?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수히 많은 쿼크와 전자 등 가장 작은 기본 입자들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다음으로 크거든요. 쿼크가 만들어졌는데 쿼크 3개가 뭉치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처음에는 비슷해요. 양성자 10개면 중성자도 10개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점점 갈수록 중성자보다 양성자가 많아집니다. 이런 거는요, 추측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전자는 가볍죠. 그쵸? 작고 가볍죠.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더 잘 움직이겠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의 원자핵이 된다. 오케이? 수소가 뭐였어? 양성자 1개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원자핵은 양성자가 1개만 있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보다 더 무거운 게 헬륨이에요. 그죠? 자, 빅뱅 후, 빅뱅이 터지고 3분 후래. 3분 후가 됐는데 벌써 우주의 온도가 10억 K. K라는 말 잠깐 얘기했었어요. K는 켈빈이라고 읽고요. 절대 온도냐, 절대 온도. 그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해서 압력과 온도와 물질의 부피의 상관관계. 그치? 거기서 온도가 내려갈수록 1도 내려갈수록 물질의 부피는 몇 분의 1이 된다고 그랬어? 237분의 1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확히는 뭐 237에 273. 273.16 뭐 이거였나?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이론에 따르면 이소영이 영하 273도에 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없겠죠? 없겠죠? 하지만 그 온도는 유의미해. 영하 273도는. 그치? 걔를 절대 온도로 놓는 게 이 절대 온도 K, 켈빈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도가 20도야. 그러면 켈빈 절대 온도로 고치면 몇 도겠어? 293도인 거야. 0도가 273도가 되는 거지. 영하 273도가 0도가 되니까. 이해되냐? 네. 말을 해. 아니요.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영하 273도를 0도로 놓는 온도의 체계라고 보면 돼. 지금 우리는 섭씨 온도를 쓰죠. 미국은 화씨 온도를 쓰죠. 우리는 C 쓰고 걔는 F 쓰잖아. 네. 그치? 그거 말고 K라는 기준이 있는데 얘는 영하 273도를 0으로 놓고 기준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0억도야. 대충 10억도야. 10억 273도나 10억도나 똑같잖아. 네. 그치? 10억도 이하로 낮춰져서 양성자, 중성자의 운동이 조금 느려지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빅뱅 3분 이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다. 왜 이런 건지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세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오늘 지각해갖고 상論문제들이 때문에 수업 시간도 30분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지랄하느라 빨리빨리 할게요. 자,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이 거의 생성되지 못한 까닭은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져서 더 무거운 원소의 핵 합성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 융합, 핵 합성, 핵 분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얘네들은 굉장히 높은 온도를 요구를 해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야 돼. 근데 온도가 우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 핵 합성을 할 만한 충분한 온도가 되지 못한 거야.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여기 옆에 있네요. 켈빈이라고. 절대 온도의 단위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는 다음과 같아. 213.15네. 대충 맞췄다 그래. 그 다음 장 14쪽. 원자 생성. 빅뱅 이후 약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3000도 정도로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앞에서는요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전자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붙어있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배웠잖아 중학생 때.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성이 어때져? 활발해지고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 열 에너지는 전자나 원자에 있어서 뭐였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 온도가 높을수록 애들이 막 날뛰어. 그지? 노준영 막 발바닥 한 100도면 어떻게 했어? 뜨거워갖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붙어있지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합, 양성자와 전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하려는 힘이 전자가 막 날뛰고 양성자가 날뛰는 힘보다 더 세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야. 수소 원자 모형은 밑에 그려져 있죠.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붙어 있다. 중성자는 없고.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예요. 그죠? 이런 식입니다. 아 힘들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자, 근데요 여기서요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개념이 바로 밑에 나와요. 원자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이렇게 있죠. 자, 우주의 온도가 높아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히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빛은 전하를 띠는 전자와 원자에게 방해를 받아 직진하지 못했다. 자, 이게 뭐냐면 빵 터졌어. 물질이 너무 막 뭉쳐있어. 그럼 터질 때 나온 빛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계속 그 안에서 튕길 거 아니야. 빛도 입자의 성질을 가지니까. 배웠죠? 펠리 실험하면서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입자의 성질도 가진다. 그래, 너희들한테 뭘 바란 내가 한 것이다. 기억 안 나지?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니까요.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밀도가 어떻게 돼? 팽창하고 애들이 막 전자도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양성자랑 붙고, 그치? 그래서 원자가 생겼어. 그럼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어떻겠어? 작아지겠지. 그치? 공간은 커졌는데 전자랑 양성자가 가지는 부피는 작아졌어. 그럼 빛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면서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 빛을 관측한 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아까 얘기했던 빅뱅의 큰 증거 중에 하나야. 알겠니? 네. 그 다음 3번에 있네. 우주 배경 복사. 빅뱅은 38만 년 후 3000K 때 퍼져나가 전 우주를 채우고 있는 빛. 자, 이걸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강오픈한 사람은 예측을 한 거야. 이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나중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신기한 사람들이네. 관측을 했대요. 이거 실제로. 자, 가모프가 아까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 이름에 가모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우주가 만약에 가설이니까 빅뱅으로 팽창을 했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것이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질이 이렇게 빛을 가두고 있다가 나중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걸 다 추측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실제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마이크로파 신호를 발견하였다. 이 신호는 온도가 약 3K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과 일치하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죠? 전 우주에서 관측이 된다는 건 처음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왔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건 우주 배경 복사고, 그치?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질량비 이런 거는 모르고요. 그냥 대충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고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요 1단원이 끝났어요. 막 정신없지? 내용도 겁내 많고 막 어려워 보이고 그치? 그죠? 근데 이렇게 단원이 28개 더 남았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야. 심지어 나는 겉핥기식으로 이런 개념이다 라고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치? 네. 자, 개념 확인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1번이랑 3번이랑 5번만 풀어보자. 1번 빅뱅 우주로는 빅, 정상 우주로는 정이라고 표시하세요. 가모프가 주장했다. 빅이죠. 네. 그 다음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질량이 증가한다는? 빅이야? 빅은 질량이? 정이에요, 정. 일정한 거야. 왜? 밀도가 낮아지는 거야. 더 안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3번 2번은 정이야. 3번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밀도는 일정하다. 정. 왜? 원래 팽창하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밀도가 낮아져야 되잖아. 그쵸? 네. 물질은 양이 그대로니까. 날파리 얘기했죠 아까. 그 다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네. 빅이죠 빅. 다음 몇 번 한다 그랬지 내가? 3번? 자, 입자들을 빅뱅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순서는 뭐라 그랬어? 작은 거부터 큰 거. 큰 걸로 만들어진다 그랬고 제일 작은 게 누굴까? 그 디귿. 그 다음이 리은이야? 리을. 리을이야 리을. 리을.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기억. 니은이야. 니은. 헬륨 원자핵은 수소랑 같이 수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헬륨이 만들어졌잖아. 나머지 네. 이 그냥 원자는 나머지 다른 막 산소 12짜리 28짜리 뭐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네. 알겠죠? 자 5번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이름이 뭘까요? 중성. A 뭐예요? 양성자 하나 있는 거 가운데 있어. 핵 무슨 핵? 원자핵. 수소의 원자핵이 A야. 그죠? B는요? 전자. 끝. 아. 똑같은 거구나. 아. 이거 그 원소 기억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 다음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16조.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한 페이지 더요. 최소 30도까지 해야겠네. 자 봅시다.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스펙트럼 아까 잠깐 얘기했죠.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나눠지는 색의 띠. 그쵸? 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프리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분광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요. 안 쳤어? 잘했어. 다음 스펙트럼의 종류는요. 외부로부터 원자가 에너지를 받거나 에너지를 잃을 때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 이렇게 고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종류가 3개가 있어. 밑에 나와 있죠 표로.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맨날 프리즘을 보던 거야. 빨주노 초파남은 연속돼서 다 붙어있죠. 띠 모양으로.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은요. 여기 써 있습니다.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빛이 흡수됐어. 기체에. 특정 파장이.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이거 했긴 했을 건데. 이거 했었어요. 어? 이거 그때 했었어요, 실험. 원래는 여기 빨주노 초파남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특정 기체를 통과하면서 빛은 원래 빨주노 초파남보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 중에 빨간색 빛을 흡수당했어. 그럼 얘는 여기가 검은색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네. 근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흡수당했어. 그럼 이렇게 검은색 빛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기는 거지. 네.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은요. 방출 스펙트럼은 얘랑 반대야. 뭐냐면 검은색 띠에 특정한 색만 짝짝짝 그려지는 거야. 이것도 본 적 있을 거야.
보자. 여기 읽어보자. 보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나타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검은 바탕에 몇 개의 밝은 선, 방출선이라고 부른대요. 방출선이 나타난다. 자, 우주에서는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빛이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성운을 통과한 별빛이 보통 이런 빛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성운에서 내는 빛들이 보통 이런 방출 스펙트럼을 보인대요. 너네 별도 알지? 중학교 때 배웠지? 스스로 빛을 내는 네. 항성? 네. 자, 이 확대경 뭐 원자와 스펙트럼 이거는요 그냥 나중에 구경만 하세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라서 잘 안 나와요. 자, 별빛과 스펙트럼의 분석 보면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이 나타난 선의 위치, 파장이죠, 개수, 간격, 굵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에서는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다.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구성 원소와 종류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여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 별에 가보지 않아도 그 별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빛을 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뭐 파란색이랑 주황색 쪽에 있죠. 그쵸? 그쵸? 근데 탄소는요 위치가 엄청 많아요. 파란색 쪽도 있고 보라색 쪽도 있고 노란색 쪽도 있고 빨간색 쪽도 있고 이러잖아. 그치? 근데 이게 흡수랑 방출 스펙트럼이요, 빈 곳이랑 차 있는 곳이 똑같아. 같은 원소라면. 그래서 이 차 있는 곳을 기준으로 보고, 아, 이 별은 수소가 타는구나, 이 별은 뭐 탄소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태양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태양도 해봤는데, 브라운 호퍼라는 사람이 해갖고, 이거 과학이 있잖아, 뭐 하잖아, 자기 이름 다 갖다 붙여. 브라운 호퍼 씨. 브라운 호퍼 씨가 프라운이네. 프라운 호퍼 씨가 태양의 흡수선을 해갖고 프라운 호퍼 선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어떻게 봐요, 태양을? 태양을요 눈으로 못 봐요. 이건 눈으로 직접적으로 못 봐요. 눈 다쳐요. 그쵸? 그래서 뭐 빛을 약하게 볼 수도 있죠. 검은 종이를 이렇게 된다면. 아니면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여기 지구에서 태양으로 이렇게 딱 해서 본 거예요? 그러진 않겠죠? 지구에서 태양으로 관측을 한 건 맞겠죠. 근데 지 눈으로 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프라운 호퍼 씨가 태양을 딱 봤더니 눈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짜자잔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도구도 이용을 했겠지. 그럼 뭐야? 뭐요? 몇 째려봐. 안 들어봤어. 자, 그래서요, 여기 탐구자료창은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햇빛이나 전구는 다 들어가는구나. 그지? 태양은 여기 써있네요. 태양은 수소, 헬륨, 나트륨의 방출선과 위치가 같다. 흡수선이. 그래서 태양은 수소, 헬륨,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미지의 별이 수소, 칼슘이랑 똑같네. 그래서 수소,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 스펙트럼 비교만 할 줄 알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우주의 원소 분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왜 그럴까요? 빅뱅 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만들어졌어요. 제일 처음 막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못생겨. 못했어요. 왜? 온도가 낮아요. 낮아서요. 그죠? 그리고 관측 방법은 스펙트럼을 이용해갖고 여기저기 관측을 해봤더니 대부분 다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약 3대1, 여기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3대1로 예측을 하였고, 이는 전체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아낸 실제 질량비와 일치한다. 자, 이게 왜 나오는지, 이 3대1인지는 밑에 확대경에 나와요. 왜 3대1로 추측을 하는지는
자, 전체 스펙트럼의 관측부터 볼게요. 일단은 전체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 수소가 74%, 헬륨이 24%의 질량비로 분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대강 3대 1이죠. 그죠? 자, 이것도 그래서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가모프 씨가 주장할 때 3대 1, 3대 1일 것이다 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봤더니 3대 1이네. 이거 맞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아까 우주 배경 복사와 함께 질량비도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어요. 네. 알겠죠? 밑에 확대경을 보면요, 왜 3대 1인지가 나와요. 자, 보자. 읽어보자. 쿼크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시기에 우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까 이것도 얘기했죠. 서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할 수 있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네. 안정된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반반이었어, 대충. 근데 점점 갈수록 뭐가 많아진다고 그랬어? 양성자가 많아진다고 그랬죠. 네. 그쵸? 자, 보세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주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할 수가 있지만 양성자는 중성자로 변하지가 않는다. 왜냐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려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더 먹어야 돼. 근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에너지를 먹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중성자가 더 질량이 많다 그랬죠.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조금 뱉어내면 되거든. 그냥 먹은 거 토해내면 돼. 네. 그치? 그럼 에너지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도 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적어지는 거야. 양성자가 되게 힘든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건, 아니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건 쉬워서. 알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었고 헬륨은 두 개가 묶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요, 자, 개수비가요, 개수비가 7대 1이었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었어. 그지? 그러면 뭐 14개 대 2개가 되겠죠. 그쵸? 근데 수소는 그냥 양성자 하나로 핵이 돼요. 맞죠? 근데 헬륨은요? 안 돼요. 안 돼요. 헬륨은 양성자 2개. 자, 지금 볼게요, 여기. 헬륨은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가 붙어야 핵이 돼요. 네. 자, 그래서 7대 1이 아니라 14대 2로 계산을 하는 거야. 헬륨에 중성자가 2개 들어가고. 네. 중성자 2개가 이렇게 있어. 노란색 잘 안 보이죠? 괜찮지? 근데요, 얘네는요, 양성자들이에요, 양성자. 흰색이 양성자고 노란색이 중성자인데 얘네 하나로 뭐가 돼? 수소가 돼. 그치? 수소가 돼. 그죠? 그럼 얘 수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헬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묶여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근데요, 계속 우리가 질량의 비가 3대 1이라고 그랬죠. 질량의 비라는 거 잘 생각해. 개수비 아니다. 얘네는 하나가 다 수소야. 수소 몇 개야? 12개야. 잘 세. 수소 12개야. 헬륨은 1개야. 근데 왜 3대 1이라고 했어? 질량비니까.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의 없죠. 비슷하죠? 그럼 얘는 질량이 4짜리인 거야. 얘는 12인 거고. 네. 그래서 3대 1이라고 한 거야. 알겠죠? 개수비 아니다. 네. 질량비다 3대 1은. 알겠지? 네.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질량비 얘기를 할 때 전자의 질량은요, 원자 핵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서 거의 없다고 무시합니다. 알겠죠? 전자도 질량이 있으니까 이거 더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얘는 전자 2개고 얘는 전자 2개고 얘 전자 12개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전자가 300개 합쳐도 이거 원자핵 하나도 못하니까. 알겠죠? 그 뒤에 개념 확인 문제 살짝 볼게요. 2번이랑 5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2번. 가, 다 중 천체를 관측할 때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나는지 모르세요. 나왔어요. 어? 아빠 얘기 전화가 왔어요. 자, 이거 2개만 풀고. 네. 네가 따로 전화 드려.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자,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 이건 뭐라 그랬어? 가나다 중에. 가는 무슨 스펙트럼이야? 어떤 거요? 위에 가는 가는 방출이요, 방출. 방출.
나는 흡수. 흡수, 다는. 연소. 자,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은 뭐였어? 어디서요? 광원. 가요 가. 다죠, 다. 가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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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저온 하면서 특정한 파장이 흡수될 때 뭐겠어? 나요 나. 흡수된 나. 나 방출하는 빛의 관측 뭐야? 가. 가요 가. 쉽죠? 자, 5번. 가상의 세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얘네는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지? 네. 그리고 D, E는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방출 스펙트럼인데 겹치는 애가 누구랑 누가 겹치냐? 이거 A랑 선이 겹치는 애가 누구야? AD요. D죠, D. 그쵸? 그 다음 B는 B랑 선이 겹치는 애는 E. E지? 쉽네. D, E. 딱딱. 알겠죠? 여기 B파 특강은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냥 앞에서 했던 내용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허블 법칙이랑 이런 거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응? 허블 상수랑 뭐 흡퇴 속도 막 이런 게 있거든? 일정하다고. 그 크리스마스에 새로운 걸 발표했어요. 일단 개소리 하지 마시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크리스마스에 새로운 걸 발표했대요. 야, 이 녹화. 개소리 하지. 아니 근데 진짠데. 자, 26쪽 보세요. 와씨 큰일 났다. 오늘 2단원밖에 못 나가겠네. 4개 해요 아직 빠르게.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나왔죠? 26쪽에. 자, 우주는요,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1이어서 질량비가 수소가 74%고, 헬륨이 4%고, 24%고, 나머지 다른 원소들이 2%, 우주 전체로 보면. 근데요, 지구는 달라요, 좀. 지구가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우주의 비율에 크게 그거 하진 않겠죠. 영향을 주진 않겠죠. 정말 1%도 안 돼요. 1%도 커녕 코딱지만큼도 안 되니까. 그치?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는 건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우주는요, 전체 원소의 98%가 수소와 헬륨이다. 대부분 빅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구성 비율이 높아. 그쵸? 근데 이 무거운 원소들은 빅뱅 때 못 만들어졌다 그랬어. 어디서 나온 거겠어? 별이 진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별의 탄생. 성운 내부의 밀도. 성운이 뭐야? 그 별은 아니고 구름 같은 거요. 그래. 그 물질로 이루어진 구름이야. 그쵸? 근데 얘네들이 밀도가 크면요. 자, 중력이라는 거 알죠? 중력. 만류 인력 배웠죠? 그쵸? 근데 만류 인력은 뭐가 클수록 커요? 질량 질량이 클수록 커요. 근데 밀도가 크다는 건 질량이 커요. 커. 그럼 걔네들이 주변을 점점 끌어당겨요. 끌어당겨. 당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뭉쳤어. 뭉쳐서 생긴 게 별이야. 그쵸? 성운이 수축해서 원시별이 생성되고 온도가 상승하여 별이 된다. 그죠? 자, 여기 밑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소, 헬륨 등의 성간 물질이 모여 별 사이사이에 껴있는 물질들이에요. 걔네들이 모여서 밀도가 큰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뭉쳐지면서 성운이 만들어지고 성운에서도 밀도가 큰 곳에 여러 개의 원시별이 생성되고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한다. 네. 그러면서 별이 생긴다. 온도가 1000만 도 이상 되면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별이 생긴다. 이 수소 핵융합은요, 태양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수소가 뭐였어? 양성자 하나였죠? 그쵸? 근데 얘네들끼리 붙어가지고 헬륨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핵 분열을 쓰잖아. 그치? 핵 분열보다 핵융합의 에너지가 훨씬 크게 나와. 지금 과학자들도 인공태양을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다 그러죠?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게 이 핵융합을 우리가 강제로 시키는 거야. 그만큼 위험하겠지. 에너지가 엄청 크니까. 하지만 일단 만들면 어때? 좋아요. 에너지원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져요. 조금만 있어도 전기 많이 떼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주 계열성이라고 나왔어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 우리가 아는 주 계열성 뭐 있어? 태양이요. 태양. 그쵸? 밑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오네요. 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이 원자핵이 된다. 근데 자 봐봐.
아까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서 양성자가 중성자 되기가 쉽다고 했어. 중성자가 양성자 되기가 쉽다고 했어.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쉽다고 했어. 왜?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질량이 커요. 크니까. 그죠?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거 어렵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으면 돼요. 뭐가 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아니 잠깐만. 미안하다. 반대로 얘기했다 내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어려워요. 어렵고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쉬웠지. 양성자가 더 무거우니까. 맞지? 근데 여기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야 헬륨이 될 거 아니야. 수소는 다 양성자니까. 맞지? 그러면 양성자가 질량이 더 크다 그랬죠? 네.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게 나와. 뭐가 나와? 그 E는 mc제곱.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나와요. 가장 유명한 상대성 이론 공식이죠. 그죠? 네. 근데 에너지는요. 그래서 질량에 비례해요. 그죠? 그리고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빛의 속도는 일정이 안 일정해. 일정해요. 그럼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도 커요. 크겠지. 그치? 자, 원자핵이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 4개가 붙으면서 양성자 2개는 그대로 가고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바뀌었어. 양성자가 질량이 더 크다 그랬죠? 근데 걔가 중성자로 바뀌면 질량이 어디 가겠어? 에너지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가 엄청 큰 거예요. 여기 밑에 나와요. E는 mc제곱은 안 나오는데 알겠죠? 네. 반응 후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리고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 계열성으로 보낸다. 그러다가 합성할 수소가 어떻게 돼? 없어져. 내부 압력도 줄어들고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수소를 막 다 태우면 이제 죽어요. 죽는 거죠. 막 백색 외성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주 계열성의 수명 여기 왼쪽에 잠깐 나와 있어요. 별의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태양은 현재 주 계열성으로 55억 년 후에 수소가 다 탈 것이다.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덩치가 클수록 더 뜨겁고 강하게 타.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수소를 빨리 소모하는 거야. 덩치가 클수록. 알겠죠? 그래서 태양이 덩치가 더 컸다면 물론 지구에 뭐가 살 수는 없었겠지. 빛이 더 뜨거웠으니까. 하지만 태양은 더 빨리 55억 년보다 더 빨리 죽었을 거야. 꺼졌을 거야. 네. 그리고 이게 덩치가 정말 커. 그럼 어떻게 돼?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블랙홀이 되지. 오, 뭐야 너. 뭐야. 자, 얘들은요 융합을 하기 위해서 내부 압력을 이렇게 줄이잖아요. 근데 탈 게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 더 계속 쥐어 짤 거 아니야. 근데 더 뭉쳐. 그럼 어떻게 돼? 엄청 많은 물질들이 압축돼요. 압축이 되면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중력은 점점점 세져요. 그러다가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7조.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 별이 진화하면서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는 태양은 큰 편이 아니라 그랬어. 탄소와 산소까지. 철은 진짜 무겁거든요. 탄소, 산소 정도는 생성이 되는데 철까지는 안 만들어진다. 알겠죠? 주 계열성 이후 중력 수축 여기 나오네요.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 헬륨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죠. 중심부는 계속 하던 걸 계속 하려 그러니까 계속 수축해서 온도가 높아져요. 바깥층도 가열이 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팽창하여 크기가 커진다. 잠깐 커져. 겉에 거는 이제 핵융합을 또 다시 하니까 억지로 부피를 줄여가지고 압력을 높여서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1억 도 이상이 되면 헬륨 원자 핵도 융합해서 더 무거운 탄소랑 산소가 생성돼요. 네. 그러다가 헬륨이 고갈돼서 탄소 핵이 나오면 탄소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그 탄소는 헬륨보다 몇 배가 더 무거워요. 그죠? 네. 헬륨보다 몇 배가 더 무거워. 그 무거운 만큼 핵융합을 하려면 에너지가 어때야겠어? 더 크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 정도 온도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핵융합이 아예 그냥 멈춰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로 퍼져나가서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할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겉에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블랙홀이 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애들. 네. 그 다음 질량이 태양인 정도의 별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건 탄소랑 산소 정도까지만. 더 이상은 더 못해, 핵융합을.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면 탄소랑 산소도 핵융합을 더 하는 거야. 자기가 가진 걸로 더 쥐어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져. 근데 철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읽어보자. 헬륨이 이렇게 해서 위에랑 똑같아요. 탄소까지 핵융합하는 건 똑같은데 탄소에서 핵융합을 못했지, 태양은. 근데 질량이 10배 이상이면 탄소까지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지? 네. 그러다가 철까지 만들어져. 근데 철 이상은 안 만들어져. 왜냐면 철이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거든. 철까지 가는데도 탄소, 산소에서 바로 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탄소, 산소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뭐 네온, 마그네슘 이런 애 갖다 막 규소, 황 갖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이 다음 단원에 배울 거예요. 이 주기율표 배우면서 뭐가 더 무거운지 뭐가 더 가벼운지 이런 거. 네. 그러면서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이 안 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여기서. 철이 만들어지면 초거성이 되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별의 진화 과정이 주계열성이 적색거성이 됐다, 뭐 행성상 성운이 됐다, 백색외성이 됐다, 막 이러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이면 주계열성이 초거성이 됐다가 초신성이 됐다,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거나. 근데 블랙홀은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한 25배 이상 커야 된대요. 조그만한데 엄청 커요. 나중 가서 조그매지는 거지. 원래는 태양보다 훨씬 큰 거죠. 애초에 별 자체가. 그죠? 그래서 뭐 질량이 10배 이상이어서 철까지 생성되면 계속 줄어들었다가 터지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도 있어요. 왜? 원소가 생성되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했고 터지는 거는 에너지가 터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우주로 방출되면서 성운이 되기도 하고, 이 무거운 애들끼리 뭉쳐서 별은 못 되고 구름처럼 떠 있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28쪽.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태양계는요, 나이가 한 50억 년 정도 됐다 그래요. 50억 년 정도 됐다 그래. 근데 우리 은하가 뭔지 알아요? 개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는 거야. 태양계는 하나의 별의 그 별의 중력으로 인해서 그 별 주위를 도는 지구 같은 애들이 있는 하나의 그 세계를 개라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양 엄마를 둔 애기 9명이야. 태양계는. 그래서 가족 하나야.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는 거야. 근데 태양계는 이제 성운이 수축하면서 생성됐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성운이 수축해서 물질이 뭉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원시별이 됐다가 그게 태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온도 밀도 높아져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뭐 납작한 이 회전을 하면요 원반이 돼요. 원반. 그래서 태양은 뭐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더욱 높아지고 큰 고리가 생성이 됐는데 이 고리가 돌면 어떻게 돼? 원심력과 무심력이 존재하죠. 그러다가 이제 가운데 태양에 다 붙지 못하고 어떻게 돼? 지들끼리 뭉쳐. 그게 뭉쳐서 된 게 목성, 지구 이런 애들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 행성체가 형성돼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원시 태양은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태양이 되면서 자, 미 행성체들, 이 고리가 뭉쳐서 만들어진 애들은 지들끼리 붙고 막 부딪히고 합쳐지고 이렇게 하면서 태양계를 형성을 했다. 여기는 재미가 없는 단원이야. 설명밖에 없거든.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 여기 준영이처럼 관심이 없으면 존나 재미없어요. 여기는 뒤에 가서 어려운 거 나오면 이제 어지러워지는데.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거는 배웠죠? 지구형 행성은 뭐야? 고체야. 목성형 행성은 기체야. 가스야. 가스 상태. 뭐야? 갑자기 과학 공부 왜 이렇게 잘해놨냐 너? 알죠?
관심이 좀 많아? 그냥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 멀리 있는 애들이 목토천해. 옛날에 명왕성도 태양계 그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명왕성은 나가버렸어요. 뺐죠. 나 고등학생 때 뺐어 그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야 명왕성은 행성 아니래 막 이러면서 저희 어린이집 때 그 노래 있었어요. 뭐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명왕성 나가버렸대요. 명왕성 나갔어요. 근데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으므로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등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 행성체가 됐다. 지구형 행성이 됐다. 근데 먼 곳은 온도가 낮으므로 녹는 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메탄이죠. CH4 같은 가벼운 물질들이 웅축하여 행성체를 형성했는데 이제 얘네들은 부피가 애초에 크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를 끌어당겨. 그래서 기체 성분의 행성이 된 거예요. 이 밑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 비교는 밑에 중등각이라고 써있네요 또. 그죠? 질량이 지구형은 작고 목성형은 커. 사실 밀도 자체는 밀도는 지구형이랑 목성형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지구형이 더 큰데 크기 자체가 다른 거야 규모가. 네. 그래서 지구형 애들은 밀도는 크지만 무게는 목성형에 비해 작아요. 질량은. 그죠? 반지름도 작고 크기가 작으니까. 그 고리도 없어. 네. 위성이 뭐야? 달 같은 애들이야. 네. 적거나 없어요. 질량이 작거든요. 네. 위성도 질량이 커야 돼요. 그리고 표면이 단단하죠. 근데 목성형 애들은 질량이 커. 위성도 많아. 잡아당기고 붙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가스 형태로 돼 있고 밀도는 낮아요. 하지만 애초에 등치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큰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단단한 표면 없이 그냥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사람 거기다 퐁 빠뜨리면 어떻게 돼? 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겠죠? 물론 가기 전에 이제 갈기갈기 찍히겠지. 네. 뭘로요? 거기 이제 폭풍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도 지각을 하거나 까먹었어요. 지랄해봐 한번. 끝나버렸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34쪽부터 할 겁니다. 자 여기도요 문제 뭐 개념학의 문제 같은 건 풀어보세요 한 번씩. 내신 만점 문제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을게요.